예, 이번 시간에 598페이지 세일즈 앤 리스백, 그래서 판매 후 리스가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이다라고 했는데, 뭐 영어로 하니까 상당히 뭐 있어 보이죠. 그게 이제 판매 후 리스인데 참 한국말로 하면 좀 없어 보입니다. 요 리스 이용자가 그 판매형 리스는 이제 리스 제공자가 주인공이었다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판매 후 리스인데 이제 가장 어려운 리스죠. 거기는 뭐 별도로 예제가 없고 말 문제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얘가 리스 제공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뭘 파냐? 뭐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처분하였다. 판매라고 칩시다. 판매 이제 처분하였다. 그 다음에 리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매 후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 뭐 100억짜리 갖고 있어. 돈이 부족하니까 팔아. 그런 다음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IMF 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뭐 있긴 있는데 IMF 때 많이 행해던 그런 판매 후 리스다. 왜냐면 회사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갖고 있는 건물을 판 다음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이다. 뭐 리스료가 결국 임차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질을 갖다가 판매한 거냐 안 판 거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이것이 판매로 실질이 판매인 경우다. 그게 양가로 1번이고 양가로 2번 그것이 실질은 판매한 게 아니다. 판매가 아니라 이거는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도 하나 예시였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거다. 다시 말해 자산을 어떤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 쉬운 거부터 봅시다. 뭐가 이제 실질이 이건지 그건지 판단하는 거는 실무의 영역이고 우리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 그때는 뭐라 됐습니까? 세 번째 줄에 그 동글뱅이 1번만 보시면 됩니다. 판매 리스는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넘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주제인데 연습 문제 하나가 있거든요. 말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동글뱅이 1번. 우리 지금 598페이지 양가로 2번 동글뱅이 1번. 판매자는 리스 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래서 분기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현금, 다변에 금융부채 이렇게. 뭐 실제 계정 과목은 뭐 장기 차입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건물을 담보로 차입했다. 왜냐면 건물 팔았을 때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냐. 우리 지금 판매한 거 저게 주인공이요. 리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판매한 것 자체를 돈 받았을 텐데 차입한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이 판매한 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알겠습니까? 뭐 간단하지. 얘가 좀 어렵습니다. 야 실질이 만약에 정말로 판매한 거로 본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제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그 양가를 1번에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동글뱅이 1번만 보시면 됩니다. 각각 동글뱅이 2번은 제공자 쪽, 리스 제공자 쪽 걔는 관심 바뀐 겁니다. 리스 이용자만 관심사인 것이고요. 동글뱅이 1번 보시면 돼요. 판매자는 리스 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된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판매 후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 자산 측정한다까지. 이게 뭔 소리야? 당연히 모르죠. 역시 예를 들어서 장부가 100억짜리 건물을 150억에 이제 처분하였다. 그리고 PV 현재 가치죠. 리스한 거 리스료에 그러니까 리스료 지급한 거에 이제 현재 가치가 뭐라 할까요? 한 120억이다라고 칩시다. 바로 이제 분기를 해보죠. 팔았어요. 이제 실질이 판매한 거로 보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150억. 자리 부족하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건물 날라가는 거지. 처분으로 보는 거니까 장부가 100억짜리 날라가고 150억 날라갑니다.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120억이야. 리스 부채.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우리 리스 부채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다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사용권 자산 뭐라 할 거냐. 그런 문장이거든요. 물론 이 분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문장으로만 아시면 돼. 이것은 결국 이것이 이제 공정 가치거든요. 공정 가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공정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비율이 지금 80%거든요. 120 나누기 150 해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 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안분하자. 어떻게? 80%로 이렇게. 100억 곱하기 0.8 하면 이제 80억. 230, 220이니까 빵꾸나죠. 여기는 대차 차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한다. 처분인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상황이 이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회계사 쪽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쪽도 잘 안 나와요. 판매 리스는. 그래서 그게 그 문장에다 한번 다시 볼까요? 판매자인 리스 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된 자산. 결국 이제 사용권 자산. 이 사용권 자산 뭐로 할 거냐가 이슈라는 것인데 종종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사용권 자산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장부가 비례해서 한다는 거예요. 공정가치 비율을 먼저 따진 다음에 물론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비율을 따진 다음에 공정가치 비율을 따진 다음에 장부가도 그렇게 해서 안분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그 리스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대차 안 맞는 것은 이제 처분 손익으로 가겠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다라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은 것인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아까 그랬지만 그 말로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문장을 바꿔놓는 겁니다. 딱 그렇게 그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가 뭐 판매 아닌 경우 섞어놓고 뭔 얘기인지 알죠? 양가로 1번, 2번은 섞어놓고 문제 낸다. 그렇게밖에 못 냅니다. 그게 최대치야. 그리고 또 하나가 각각 개념들 앞에 맨 앞에 첫 줄 봅시다. 판매후 리스란 판매자는 리스 이용자가 구매자는 리스 제공자 자산 이전하고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한 거래를 말한다. 이 자체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두 줄 내려가시면은요 판매후 리스는 자산이자 판매인지 여부에 따라서 회계처리 달라진다. 그러니까 실질이 판매냐 판매가 아니냐에 따라서 회계처리 달라진다 하고 제가 회계처리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공시는 주석 공시인데 다음 페이지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연습 문제 갑시다. 600페이지. 연습 문제가 총 15개가 있는데 뭐 계산 문제 반, 말 문제 반, 그쯤이죠. 1번 리스료가 아닌 것이 뭐냐? 답은 4번입니다. 무보증 잔존가. 제가 흰 종이 딱 펴놓고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 리스료가 있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고 리스 총투자고 리스 자산 공정 가치 그다음에 리스 계산 직접 원가. 이걸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뭐 내재 입자리다. 그거 자유자재로 해야 말 문제, 계산 문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료는 4번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스료는 결국 이용자하고 제공자가 서로 합의한 숫자가 되겠죠. 1번은 고정 리스료 맞고 2번 변동 리스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맨 끝에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그것이 염가 매수 약정 가액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다 제공자하고 이용자가 합의한 숫자입니다. 2번 문제 리스 회계처리 틀린 걸 골라봐라. 1번이 틀렸습니다. 운영 리스는요. 리스 자산 누가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리스 자산은 뭐 계정 과목이 운영 리스 자산 이렇게 될 텐데 리스 제공자 거죠. 왜냐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 제공자한테 있잖아요. 운영 리스는 그 다음에 금융 리스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리스 자산은 이제 제공자 쪽에 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 2번은 운영 리스의 경우에 기초 자산이 리스 자산이겠죠. 이 기초 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용자한테 맞죠? 이전된다 하면 걔는 이제 금융 리스가 되는 것이고 위험과 보상이 결국 실질적인 소유권의 의미다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 금융 리스에서 이제 이용자는요 사용권 자산 자산 처리한다. 맞죠? 자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의 리스 부채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용자한테 있으니까. 다음 네 번째는 금융리스 역시 이용자인데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 그렇죠? 사용권 자산이 감가상각한다. 왜냐하면 걔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3번 문제 금융리스 사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리스 자산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제 문장을 꼬는 게 아니라요. 문장 꼬지 않고 거기 열거되어 있는 걸 그대로 낸다고 했었죠. 기초자산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약정 맞고 두 번째는 쭉 스캔해서 빠르게 읽으면은요.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염가 매수 선택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해야 된다. 확실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운용 리스가 된다고 했었고요. 당연히 그 선택권을 확실히 행사를 해야 리스 이용자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리스 이용자한테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는 케이스죠. 나머지는 이제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의 금융 리스가 될 겁니다. 다음 3번은 리스 기초자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제 반환되더라도 리스 기간이 경제적 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 대부분 차지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것도 맞다라고 했었고 4번이 틀렸는데 계약의 다른 속성을 고려할 때 리스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럼 그거는 운영 리스다라고 했었어요. 답은 4번이고, 다음 4번 문제 틀린 걸 골라봐라. 답은 걔도 4번부터 볼까요? 리스는 개시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요, 약정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약정일 기준으로. 그리고 그 리스 약정일은 리스 계약일과 합의일 중 빠른 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볼까요? 단기 리스하고 소액 리스, 걔네들은 그 리스 이용자가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를 안 할 수 있다. 중요성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두 번째, 금융 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의 현재 가치하고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 합한 거 맞죠, 그렇죠? 리스 제공자하고 이용자가 생각하는 현금으로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리스 제공자는 리스료뿐만 아니라 무보증 잔존 가치도 현재 가치 한다고 했었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만 현재 가치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리스 총투자는 중간에 있는 리스료하고 무보증 잔존 가치 합계, 그게 리스 총투자죠. 제가 아까 할 때도 했었잖아요. 이게 리스료가 있고 무보증 잔존 가치 리스 총투자다. 그럼 현재 가치 한 것이 리스 순투자다라고 했고, 요 리스 순투자가 계정 과목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리스 채권이다라고 해서 리스 채권. 5번 계속 말 문제죠.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어렵죠. 1번 기초 자산이 특수하여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은 금융 리스죠. 범용성이 없는 이런 것들, 범용성 없는 리스, 그 금융 리스고요. 틀렸고, 답은 3번인데 2번은 운영 리스의 경우에 누가 운영 리스 자산과 관련해서 감가상각합니까? 아까도 봤었지만 제공자가 운영 리스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걔가 감가상각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소유권이 걔한테 있으니까, 제공자한테. 3번은 맞아요. 금융 리스는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과 관련해서 감가상각한다. 아까도 봤던 문장이고, 좌변에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네 번째는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의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 현재 미달하는 경우에 금융 리스. 틀렸죠. 리스의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융 리스로 되는 것이고. 6번 문제 리스 틀린 걸 골라봐라. 3번이 틀렸어요. 일단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6번에 4번은 오타가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오류죠, 오류. 거기에 3번이 어쨌든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첫 줄에 보시면은 리스 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 우리 최소 리스료라는 단어 쓰지 않거든요. 리스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오류 또는 오타냐? 개정 전에는 최소 리스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많이가 아니라 아주 뭐 수십 번도 더 나왔어요. 하지만 그 단어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이제 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빠뜨린 것 같아요. 최소자를 빼셔야 돼. 왜냐면 답은 3번 돼 있으니까. 1번부터 봅시다. 리스 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융리스다. 맞죠? 두 번째,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실행일에 리스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리스 부채, 이것도 금융자를 빼셔야 돼.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이것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 오타가 지금 두 군데인 거 지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쓰고 뭐 약간 변형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두 군데나 있네요. 금융 리스 부채란 말 쓰진 않습니다. 리스 부채라고 합니다. 다시, 금융 리스 이용자는 리스의 현재 가치 부분이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의 리스 부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세 번째,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 잔존 가치하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모두 리스료다. 틀렸죠. 리스료는 무보증 잔존 가치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서에서 말하는 리스료는 이용자고 제공자가 서로 합의한 숫자다라고 했었습니다. 합의한 숫자, 객관적으로 계약서에 쓴 숫자다. 다음 네 번째, 리스 실행일 현재, 아까 그 최소 리스를 최소 빼라고 했습니다. 리스를 내재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 차지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다. 이건 아까도 봤던 문장이죠. 아까 5번에서도 그 4번 그거 봤었던 문장이잖아요. 맞습니다.
7번 아직도 말문제. 운영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자산 취득원가를 얼마나 부과할 거냐. 이용자는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스 자산은 운영 리스 자산인데 운영 리스 자산은 제공자 쪽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빵. 답은 4번이고요. 8번.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요. 내재 이절 1번이 됩니다. 그럼 내재 이절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재 이절은 그거잖아요. 아까도 했던 거. 리스료하고 리스료, 그다음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 합계액을 공정 가치가 사실 구입가죠. 공정 가치하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내재 이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번 이제 계산 문제니까요. 이제 지우고 하겠습니다. (1년도) 말에 리스 부채를 물어봤습니다. 장부가를 물어봤네. 현재 가치 장부가는 다 곱빼기죠. 곱빼기 곱하고 뺀다. 1년 말, 2년 말, 3년 말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리스료가 3만 원씩 있대요.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스료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8%의 내재 이자. 다른 자료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가치,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112 500이다.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리스 부채를 물어봤다. 우린 지금 리스 이용자 입장입니다. 이용자 입장이에요. 왜냐면 리스 부채 누가 하는 거예요?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그럴 때는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오케이. 그러면 이건 사용권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 부채인데 이때 리스 부채 장부가 뭐 하면 되는 거지. 곱빼기 1.08 빼기 현금 3만 원 뺀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10번 문제. 운영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운영 리스에서 계산 문제는 하나밖에 못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거는 리스료 얼마인데? 리스료 얼마인데? 두 번째 줄에 리스 이용자가 인식할 리스료가 얼마냐? 뭐 계정 과목 정해진 건 없지만 운영 리스료 비용이니 운영 리스료 비용인 것이고 똑같은 금액이 리스 제공자한테 운영 리스료 수익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리스 제공자로 물어봐도 답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N빵을 치면 되는 거죠. N빵 150만 원 더하기 만자 생략하겠습니다. 200만 원 더하기 얼마? 250만 원. 그리고 기간으로 안분 발생주에 따라서 안분한다고 했었죠. 정액법으로. 그래서 걔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3일리스는 엑슬연초에 매기초 15,000원짜리의 지급 조건에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의 리스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리스의 현재 가치는 10만 8천 원이고요. 내용료수 12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일 때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냐? 즉 금융리스를 체결했고 다음 두 번째 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리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반환 케이스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3일 리스는 누구예요? 제공자입니다. 제공자가 감가상각합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럼 답은 1번. 제공자는 차변의 리스 채권, 대변의 선금 리스 자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만약에 문제를 리스 이용자를 물어봤어. 그럼 답이 어딘가 있겠죠. 리스 이용자는 이제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의 리스 부채입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이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인식할 것이고 만약에 걔가 이용자 쪽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10만 8천 원. 거기 세 번째 줄에 리스의 현재 가치가 사용권 자산임과 동시에 리스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득가가 될 것이고 잔존 가치는 이제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용 연수는 거기 리스 기간이 10년이지만은 거기 세 번째 줄에 내용 연수가 지금 12년이잖아요. 이건 반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년.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잔존 가치 빵이니까 잔존 가치 빵이고 이제 12년. 그러니까 12년이 내용 연수고 요거로 이제 요 뒤에 잔존 가치 그거 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면 답은 2번이 됐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공자 쪽이었으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12번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금융리스의 감가상각비 방금 11번도 했었지만은 이게 반환하는 건지 소유권 이전 케이스인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박스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럼 아까처럼 리스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적 내용 요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만 딱딱 보시면은요. 일단 처음에 취득가를 보셔야 되는데 취득가는 미음에 있어요. 미음. 리스의 현재 가치 12만 원. 그럼 오케이. 12만 원. 그리고 리스 기간 말고 전체 내용 요소를 보셔야 될 텐데 니은의 내용 요소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 기간은 기억에 있죠. X년부터 9년 말이니까 리스 기간 9년인데 우리는 10년으로. 그리고 10년 뒤에 잔존 가치 어디 있어요?